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2시 45분입니다. 아마도 한 3시 정도 좀 지나서 영상이 올라갈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에 대한 하락 조정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날에 대한 이 피로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논하기 전에 애경케미칼과 성일하이텍에 대한 바이오에너지 사업부, 그다음 폐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산술평균과 가중평균을 동원하게 되면 똑같은 흐름을 반복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최종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이걸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정확한 계산 방식을 보이고 있죠. 27만 원에 대한 장외 거래가를 지켜내면서 애경케미칼과 성일하이텍에 대한 가중 산술 평균 3일 동안 이게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정확한 흐름대로 보이고 있죠. 자, 오늘 뭐 무상증자에 대한 게 가능한가요? 라는 부분 이거 추가적으로 또 한번 더 말씀드릴 거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거래소에서 지금 있고 있는 게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자, 요건 3692이에요. 예, 3692. 그리고 스톤 브릿지에 대한 물량은 남아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미 소화된 구주 매출입니다. 예, 신주 즉 10만 원에 받아간 종목이 아니고 과거에 2, 3만 원대에 받아간 게 나온 거고요. 지금 3월과 6개월 이렇게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주식 수가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일부 매도를 통한 이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요 부분에 있었던 것도 제가 다 맞춰냈죠. 5배에 대한 법칙도. 앞으로의 전략도 말씀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해 주시고 많은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제 기대와 우려가 좀 공존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하시죠. 그런 걱정은 조금 차치해 두시고요. 어떤 이 보유해수 물량이 나왔던 패턴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두산로보틱스도 역시나 보유해수가 발생됐을 때 그쵸? 첫 상장인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 보호해수가 맞아 떨어지면서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전환되는 거라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요 부분도 그렇고 요 부분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분명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일 겁니다. 자, 일단 이때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이 시세를 보지 마세요. 시세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바이오 에너지 사업부는 애경 케미칼을 봐야 됩니다. 예, 애경 케미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약이나 그다음 샴푸를 만들죠. 예. 근데 이쪽의 사업부를 벌써 67%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DS 단석이에요. 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것들 영상이 이제 지겨우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플라스틱 사업부가 있는데 이건 코로나 때 위생에 대한 문제가 강조됐을 때 가장 큰 실적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요건 좀 차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남은 게 이제 폐배터리 사업부인데 지금은 1차적으로 내연기관, 우리가 말하는 디젤차나 내연기관차 있죠. 여기서 망간이나 아연, 니켈 이런 걸 좀 뽑아내요. 요걸 녹여서 새로운 배터리 만들 때 재생품으로 쓰는 겁니다. 아주 1차원적이죠. 근데 지금 대주주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때 하락 부분에 뭐라고 했다고 했죠? 예. 여의도 비공개 IR을 통해서 분명히 본인들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죠. 예, 2차 전지 폐배터리 시장으로 매출을 이 지금 바이오 에너지 사업부 정도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다고 했죠. 그 자료집을 제가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예,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게 되면 일단 자료집 먼저 보내드릴게요. 4822 8706으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DS 자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네, 자료집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 종목의 움직임에 첫날에 대한 이 상한가를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지난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지난 영상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최근 거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 영상입니다. 그래서 끝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볼까요? 자, 27만 원 언저리에서만 저점을 찍을 겁니다. 네, 역시나 그렇죠. 이유는 이게 바로 이 논리예요. 논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 자, 근데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거. 자, 바닥은 찍었다 이겁니다. 자, 바닥은 찍었다 이겁니다. 오를 수 있는 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알파적인 부분은 존재해요. 왜? 자, 성일 혜택과 이런 케미칼의 뭐 어떤 구조로 움직일 거다라고 하죠. 근데 이때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뒤로 한번 또 돌아가 볼게요. 이때 한번 좀 어려운데 이때는 반드시 뒤로 가면서 이날을 예측했습니다. 스톤브리지의 물량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똑같이 전개될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시간 빼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많은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자, 주가 빠지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의 스톤 브릿지 물량은 종가엔 분명히 32만 1천 원이죠. 라운드 피어. 이쪽까지 끌어내리겠죠. 32만 원을 깰 겁니다라고 합니다. 내일을 바라봅시다. 자, 상단가. 자, 이때에 대한 부분은 끌어내린다고 해도 의식하지 마셔라. 제가 영상을 지금 찍으면서도 시세가 움직이면서 편안하게 찍고 있죠. 네, 내일을 바라봅시다. 그쵸? 이때도 역시나 똑같죠. 31만 8,500원을 찍고 동시효과에 33만 5천원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 이렇게 일러드렸죠. 자, 그리고 영상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이 부분은 예측되어 있는 사실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날이 상장됐을 때도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봅시다. 이때 이제 전략 진출한다고 하고, 자, 봅시다. 자, 스톤브릿지 물량. 아마 이 부분은 30%의 지분을 비면서 전자공시상에는 오거래일 동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나오게 되면 추가의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룰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놓치면 앞으로 계속 시세에 끌려다니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DS 단석과 최근에 있었던 에코프로, 이 머티 똑같은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제 소개부터 좀 드려볼까요? 전 20년 동안 여기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를 했습니다. 1,000억으로 운영했고 IPO 신규 상장주에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규 상장주를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룰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일단 봅시다. DS 산업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총 구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주가 전망은 이렇게 될 겁니다. 현재 1.7조 원이죠. 자, 봅시다. 근데 상장의 첫날 따상장 갔을 때 2.2조 원이에요. 여기 부분에서 아마 저처럼 설명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일경 케미칼이죠. 요게 지금 시총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정확한 함수가 떨어질 겁니다. 8,200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훼손이 좀 일어나요. 그쵸? 그러면 이쪽으로 회귀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DS 단석이 상장될 때 러프하게 8천억이 나오죠. 그쵸? 이 8천억이 나오는 부분을 잠시만요. 자, 8천억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그때에 대한 부분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8천억 플러스 아까 뭐라고 했죠? 성일하이텍의 폐배터리 사업부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했죠. 이건 제 의견도 있지만 신규 상장주는 항상 이런 방식을 따릅니다. 지금 1조 2천억이지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성일하이텍의 주가는 오늘 좀 훼손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최근에 이때 당시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예. 지금이 1.2조 원이니까 1.4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2조 원이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무슨 가격이든 간에 첫날에는 이렇게 따상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고 요 부분에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자, 오늘은 일단 라운드 피겨. 여기서는 이제 오후에 이제 56분이지만 더 빠지진 않아요. 조금 소폭 반등해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 함수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삼거래일에 대한 법칙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 비상장일 때 10만 원에 시작한 기업은 5배를 넘을 수 없다고 했죠. 프로그램의 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었을 때 패시브 자금은 어떤 자금이냐면요. 거래소를 추종할 때, 코스닥을 추종할 때 거래소 200 종목,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요 종목을 주식 시장을 끌어올 땐 얘도, 빠질 땐 얘도 같이 포함해서 팔고 사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5배에 대한 법칙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10만 원. 근데 요 부분을 가지고 네가 뭘 하냐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했던 분들도 있었죠. 지금은 좀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실 생각은 있으시죠? 이게 이제 비상장일 때 6천억 따상상이었습니다. 6배에 대한 법칙. 다시 기계에 부딪힘이 나오죠. 근데 왜 주가 흐름 다를까요? 이건 울트라 캐퍼시티라고 해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폐배터리를 부정합니다. 100만 번 충전하더라도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폐배터리는 뭐예요? 교체 비용이 1년에 2번 바꿔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전기차 수요가 지금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선호를 다시 이끌어내려면 요 부분에 이 편함을 주거나 아니면 얘에 대한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어떤
이점을 줘야 된다는 거죠. 비용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가 나오는 건데 주가는 반대로 흐름을 좀 보일 거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어쩔 때 빠질 것인가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과연 그러한가 해서 따상상 기업들만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얘에 대한 법칙도 15,000원, 16,000원대 시작한 2만 원 밑에서는 뭐라고 했죠?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그죠? 과거 하이브 기억하십니까? 방탄소년단,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기억하시죠? 정확히 걔네들도 5배에 대한 법칙을 넘기지 못하고 3일 만에 빠졌어요. 따상상 가고. 역시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럼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퀘스천을 가지고 있죠. 제가 영상에서 했던 말은 그거죠. 만일에 이 종목이 27만 원이라는 자산운용사의 마지막 수급 장외 거래 가격이 있는데 스톤브릿지의 물량은 분명히 해소는 되었다. 46만 주.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해소는 되었지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 했죠. 자, 봅시다. 그쵸?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 들어오고 요 부분은 소환됐다. 근데 여기 플러스로 지금 사모펀드 들어와 있는 걸 뭐라고 했죠? 50억의 자산가들은 이 스톤브릿지라고 하는 사모펀드 및 벤처 캐피탈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50억을 맡겼습니다. 비상장 주식만 거래하라고. 근데 자, 6만 원에 받아간 게 있어요. 수익이 났어요. 40만 원, 50만 원 됐습니다. 팔죠. 그러면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까? 전체 맡겼던 자산에서 최종 수익률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판 자금에서 3개월과 6개월에 못 파는 자금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판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점을 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개인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자, 자산운용사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일걸요, 아마?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이런 얘기만 들었죠. 무상증자는 분명히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 근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잘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자, 자산운용사의 수급이 있는데 자산운용사는요, 본인들이 보유한 자금으로 거래하게 되면 개인으로 지키고요. 50억 이상의 자산가가 내 걸 관리해 주세요. 놀아 먹읍시다라고 했을 때도 개인으로 잡힙니다. 이 계좌 하나만 운용하니까. 근데 A 펀드, B 펀드, C 펀드를 가입하죠. 그럼 이건 투신으로 잡혀요. 집합 기구라고 하죠. 누가 누군지 몰라요, 고객들이. 저도 이렇게 운용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판다고 하고 이미 팔 건 팔았다는 거죠. 다시 들어오고 있죠. 여기 27만 원에 받아간 수급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7만 원 라운드 피겨는 지켜낼 것입니다. 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느 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얘네들은? 네? 맞습니다. 무상증자를 단행할 수 있어요. 예, 왜요? 가격은 지금 비싸거든요. 시총을 떠나서 28만 원, 3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싸죠. 자, 근데 거래량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을 넓히는 방법은 첫 번째, 액면 분할이 있고요. 두 번째,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액면 분할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무상증자는 가능합니다. 근데 상장되면서 논란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서 500억씩 이자 내는 거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갚죠. 갚자마자 바로 무상증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3, 6, 9, 10이라고 하는 코스피 200 특례 지수 상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1월이기 때문에 이때쯤 맞춰서 거래량을 넓히고 그리고 주가 부흥을 이끌어내겠죠. 왜 그럴까요? 그 이후에 3개월과 6개월의 스톤브릿지에 대한 145만 주는 해소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어드리면서도 아까 6.5% 빠질 때 오늘은 그래도 더 빠지지 않고 반등으로 끝날 거다. 3시 1분도 지나가고 있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일하이텍과 그다음 뭐죠? 수급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요. 애경 케미칼에 대한 가중 평균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쉽게 이제 풀이는 게 있는데 자, 이때 선반영을 시키죠. 상장되기 전에. 그럼 똑같이 뭐 10%씩 이렇게 비중을 둬야 됩니까? 아니죠. 달리 줘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3년 전에 잘했던 거와 2달 전에 잘했던 거를 똑같은 비중을 두면 안 되죠. 애경 케미칼도 똑같습니다. 그 논리를 적용하게 되면 DS 단석에 대한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아까 6.5%에서 뭐5% 정도에 끝날 수도 있다고요. 왜? 그 룰이 그러하니까. 이 룰만 알고 있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룰에 대해서 정리해 놨고요. 이걸 가져가신 다음에 애경 케미컬과 성일하이텍
상장되기 전 15일 동안의 가중평균과 산술평균을 넣어놨어요. 각 증권사의 8명의 애널리스트가 이 프로그램을 3일 동안 걸려서 이거 돌렸습니다. 후배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주가는 분명히 유지될 거고요. 그 흐름을 따를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성일하이텍 애경 가중평균 적정시총 계산 청약 배수를 올리는 방법. 이거는요. 제가 이 상장되기 전부터 LS 머티 그리고 지금 이 DS 단석 성장할 때 이제 경쟁률이 높았죠. 증권사 두 군데밖에 없었고 가족 계좌들 빌려서 청약을 했을 거예요. 한 주를 받을 때 이게 25%는 개인들이 받았고 75%는 기관이 받았죠. 요만큼 청약률을 3배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드린다고 했죠. 예,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상단에 나와 있는 010-4822-8706으로 DS라고 해서 적어주시면 제가 청약률 올리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이제 신규 상장주는 꾸준히 이제 상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래 문자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사실 상장되기 전에 영상을 찍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 못 파신 분들 또 나중에 영상을 보셔서 연락 오신 분들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은 상장되는 날 49만 원에 매도해라. 50만 원 라운드 피겨 32만 또 매수 다시 한번 하자. 그리고 나 27일 날 다시 한번 올려드리죠. 시초가에 매도해라. 사업펀드 물량 잔여분 이게 썸브리지죠. 리스크 및 27만 원대 장외 매수 수급 대기하세요라고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요. 26일, 25일, 26일이죠. 26일, 27일이죠. 정신없네요. 자, 이런 부분들도 이때 한번 팔고 라운드 피겨 5배에 대한 법칙 그리고 이 밑에서 잡아가자.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대로. 왜냐면 흐름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죠? 예, 맞아요. 리바운딩에 초과에 다시 패라. 팔아라. 좀 표현이 그랬네요. 그래서 27만 원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 다 제가 문자로 한번 드릴게요. 큰 변동성이 있을 때는 제가 한번 드릴 거고 진입을 해야 될 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에 주가는 그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일하이텍과 기존의 15일치 1월 동안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 가중평균과 산술평균대로요. 근데 중요한 건 만일이라는 걸 따져봅시다. 급등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는 없을까? 그것도 오버슈팅일 겁니다. 뚫으면 내려올 거예요. 어떤 이슈일까요? 폐배터리 사업부 중에 아마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600조 시장을 컨트롤 타워가 누가 맡을 것인가? 환경부, 산업부 지금 다투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누가 만든지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적인 기사로 오버슈팅 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일부분을 차익을 하고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3, 6, 9, 12까지는 한 번에 갈 수 없어요. 어차피 그게 룰이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지 해법을 말씀드리는 거지 막 어떤 뭐 간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쳐 계시잖아요. 제가 올해 54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65세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99%입니다. 그래서 뭐 차트 이야기나 수급 이야기보다 근거 있는 사실을 듣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선배님도 잘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드리긴 할 텐데요. 이 방도 한번 제가 초대해 볼게요. 자, 이 텔레그램 방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이 일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글로벌 전략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펀드 매니지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이런 이 특징적인 이유에 대해서만 여기 종목만 다룹니다. 이제 80세 넘으신 분들이 이거 만들어 달라고 인터넷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어차피 정해진 패스브 자금 문자 발송합니다. 당일의 시초가 매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작 전부터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거. 자, 그러면서 오늘 거부터 봅시다. 개가 짖든 미국장이 듣든 패시브 자금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제 미국 증시 많이 봤죠. 일단 시초가보다 좀 더 조정 나오면 매수합시다라고 하죠. 자세한 단가는 문자를 보냅니다. 단석은 전일시장 미국 증시 때문에 이렇게 살다 보면 좀 조정에 우리는 이제 편입을 해야 된다. 1월 4일 매크로 데일리 헤지 펀드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서 간단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위로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안 되신 다음에 이렇게 또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일이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님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27일입니다. 구독과 좋아해 주세요. 현재 구독과 좋아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30일만 1,000원에 대기라고 하죠. 매수가 문자 보낸 대로 문자 확인 기다리세요.
그리고 28일 날이죠. 예, 이 부분도 어차피 패시브 자금 문자 발송합니다라고 해서 올려드리고 이날에 대한 반등도 분명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단석은 오늘 매수 들어갑니다. 라운드 피겨 27만 원입니다. 그래서 단발적인 이슈도 맞춰냈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다루는 방에 제가 링크 주소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요소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다만 회귀할 거다라고 했던 건 뭡니까? 내일은 회귀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페버터를 부정하는 울트라 캐퍼시티에 대한 그쵸? 이 LS 머티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강조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가의 어떤 페배터리 쪽은 훼손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부분은 이 구간 내에서는 어떤 단기적인 조정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논리도 알고 있어야 되죠. 호재와 악재가 오갈 때 항상 오버슈팅에 대한 분위기, 이론가를 벗어났을 때는 일부분을 차익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뭐 다 맞춰냈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중요한 건 위로 가야만 수익이 아닙니다. 빠져 있을 때는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죠. 오버슈팅과 그리고 급락에 대해서 반등하는 이 부분 두 가지만 같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향후에 3월과 6월에 있을 패시브 코스피 200에 상장될 수 있는 요건은 한 6조 정도 돼야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러나 결국은 그때 갔을 때 이 지점에서 기다리는 게 아닌 수익권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주식이 여기까지 올라야만 수익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과정에 대해서 수익을 창류하고 예, 이런 게임의 룰에 참여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만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단기 거래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왜 그럴까요? 자, 시장이라는 건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한다, 금리 인상한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오버하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동결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피봇이라고 하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시장이 이제 또 이제 급등락하고 있죠. 예, IT 관련주들도 급락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금리 동결은 바이오 종목의 흐름을 좋게 만들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시장을 읽고 나서 종목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높고 이자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이 바이오 기업. 얘네들도 이자 비용을 많이 지출했었잖아요. 금리 동결의 이슈는 이쪽에 대한 산업군의 단발성인 이슈. 이때입니다. 프리미엄이 들어갔다고 봐셔야 돼요. 근데 만약 금리 인상하게 되면 지금은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관련 없습니다. 그때에 대한 산업과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좀 어려운 말인가요? 자, 예를 들어 시장을 봤어. 그러면 위냐 아래냐를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손실률을 0에서 시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제롬 파월이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고용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했죠. 실업자 수가 증가되게 되면 금리 인상을 못한다. 경기가 침체될까 봐. 산업은요.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바이오 산업. 2차 전지면 뭐요? 네. 배터리 중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근데 지금 시장은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 신규 상장주만 날려버리고 있죠. 왜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타치로 갈 수 없다. 양극재가 중요하다. 핵심 소재는 뭐다? 전구체 플러스 리튬이다. 리튬 가격은 폭락하지만 전구체는 이제 중국 걸 쓰지 말래매요. IRA 법안 때문에 희귀성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울트라 캐퍼시티는요? 맞아요. 교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요, 배터리가. 그래서 폐배터리까지 써보자 이거잖아요. 얘네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네들은 폐배터리를 부정하죠. 그렇죠? 성일 하이텍은 얘네를 부정하고 얘네들은 또 이 울트라 캐퍼시티를 부정하죠. 이런 산업군에서 배터리 쪽을 갔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폐배터리 사업을 보는 거죠. 미국 글로벌 시장에 있었던 폐배터리 사업부는 역시나 흐름은 좋지 못해요. 글로벌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산업군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지금 우호적인 산업군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서 단기 거래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의 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종목을 다루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HLB도 역시요. 오늘 이 급락 나오는 이유가 특정한 이슈 아닙니다. 금리 동결하고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결국은 똑같은 사실, 거래소 이전 상장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안 먹혀요. 근데 동결하고 오른 겁니다. 근데 왜 빠질까요? 악재 때문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말을 어제 했거든요. 자, 표면적인 사실보다 이면적인 사실을 읽게 되면 항상 주가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셀트리온도 어떤 사실이 나왔을 때도
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임상 3상 통과했다 하더라도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못 오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분위기입니다. 아시죠? 자,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는 연습도 여러분들에게는 향후에 도움이 될 겁니다. 방을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다만 어떤 공부의 체계 탑다운이라고 하죠. 예, 펀드 매니저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 될 수 있었던 시장, 산업, 업종 이런 걸 좀 다루는 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만 한두 명을 위해서 만들 수는 없겠죠. 예. 자, 주위에 계신 분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DS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서, 주위에 계신 뭐 개모임을 하시든 아니면 친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각각 DS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한 100명만 모집이 되게 되면 제가 이것도 세미나를 통해서 1월엔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얼굴 뵈면서 좀 이야기도 하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거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선배님들 얼굴 보면서 좀 마주하고 싶네요. 그죠? 자, DS 공부라고 해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옆에 분들도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한번 고무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성일 하이텍과 애경 케미칼에 대한 주가 흐름. 그 정확한 지금 오르면 오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가중 평균과 산술 평균. 아시죠? 이거 3일 동안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 후배 녀석들한테 고마워서 그래도 여러분들 파이팅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해 주시면 그 고마움은 제가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타지 안교수였습니다.